자, 12월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경마이자 이제 24년도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저희 경마 임팩트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신 구독자, 경마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요일 이 서울 경주는 이제 보존 경주가 하나 생겨서 이제 12경주가 됐고요. 제주 경마가 한 경주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항상 좀 확인은 좀 하시고요.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루하루 힘이 차가는 신마들이고 이제 2주 있으면 3세가 되는 마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관악산 체크인, 7번마 BS 스톰, 8번마 사하라칸, 11번마 소아라스타, 12번마 즐거운 상상, 이렇게 한 5마필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 마필들이 좀 인기마들이긴 할 텐데 인기도는 조금 분산돼 있을 가망이 좀 높습니다. 이 11번마 소아라스타를 중심으로 배당파는 좀 형성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인기마들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의 어떤 특징적인 좀 모습이 있다면 글쎄요, 이변을 바라고 복병이나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마필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8번마 사라칸,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2번마 관악산 체크인, 7번마 BS 스톰, 11번마 소아라스타, 12번마 즐거운 상상 등이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위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가 있고요. 그 선위권의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군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경합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번마 사하라칸이 지금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특히 이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막판 뚝심으로 뛰는 마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들이 별로 있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판 근성까지도 보유를 하다 보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들이 많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는 다른 시수말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 시수말은 아닙니다. 자, 일단 8번마 사하라칸은 데뷔전에서 지금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지만 글쎄요, 조교 모습을 보면 저는 뭐 신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마 5군이죠. 파이널 질주와 조교를 하는데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조교 상태는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이 2번마 관악산 체크인은 9월 15일 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이때 주행 불량을 보이면서 이제 재검을 받고 다시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하고 재검 당시의 모습하고는 저는 좀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상태가 조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게이트도 유리해졌고 앞선 전개 한센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막판 뚝심도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요. 7번마 BS 스톰은 일단 뭐 믿고 보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고 뭐 경마가 뭐 시간 싸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주파 기록은 양호했습니다. 주행심사에서. 그리고 우연찮게 이 2번 관악산 체크인과 7번마 BS 스톰이 동반 조교가 돼버렸는데 걸음이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능력은 저는 좀 비슷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1번마 소아라스타는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이제 데뷔전에 나와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물론 뭐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입상의 경험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때의 편성이 뭐 그렇게까지 강했냐면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개를 잘 탔다는 게 중요하고요. 12번마 즐거운 상상도 직전 데뷔전 우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역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보였지만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12번마 즐거운 상상이 그냥 즐거운 상상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고개가 높아요. 그리고 걸음은 괜찮기는 한데 지금 거리가 100m가 더 늘어서 130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즐거운 상상의 이런 주행 습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데뷔전에서 3착을 했고 데뷔전과 실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좀 불리한 요소가 일단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고 선입권 자리 잡기도 저는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8번마 사라칸이 나가고 2번마 관악산 체크인이 따라가고 바로 11번마 소아라스타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12번마 즐거운 상상의 입장에서는 사선을 돌아야 되는 외곽을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사라칸, 2번마 관악산 체크인, 11번마 소아라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BS 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고요.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글쎄요, 뭐 이제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도 있고 이제 경주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도 있는데, 일단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2번마 드리머 위즈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도 보유하고 있고 막판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보시면 원평 스톰, 네이비 캡틴 뭐 이런 마필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월드 피플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경주에서는 탑티어한테는 졌는데 오늘 같이 나오는 이 3번마 댄싱 그레이티즈를 이겼던 마필이고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전개도 유리하고 상대도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드리머 위즈가 저는 이 드리머 위즈가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하는데 이 마필이 과연 선행을 갈 거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마필들의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인기마로 떠오를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댄싱 그레이티즈죠. 직전 경주 뭐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 그렇게 많은 착차를 보이진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그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요, 발주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판 뚝심은 지금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1200m 단거리 과연 이 전개 경주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발주가 좀 불안합니다. 거기에 이 조교의 모습이 약간 뭐 고개도 돌아가고 기승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즉 순응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솔직히 추천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고
전개 자체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5번만 마이티 스위트,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주행심사 모습도 양호했고 연습 주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뭐 발주가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막판 근성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차라리 이 2번마 드리머 위즈의 상대마로는 이 5번마 마이티 스위트, 이 마필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좋아 보이고요. 이 24조 서흥수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 하남 엘도라도, 자,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는 않고, 뭐 주행 심사도 3번 이상을 거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좀 뛰어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데뷔전도 상당히 많이 좀 미뤄졌죠. 6월 달에 뛰었고 주행 심사를 몇 번을 뛰면서, 근데 최근에 주행 심사 모습은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이고 뒷심도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러니까 한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했지만 이 두 마필이 어떤 양동작전으로 나간다면 입상권의 한 자를 좀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서 인기권 이 드리머 위주를 제외하고는 인기 마필이 떠오를 마필이 7번마 블루피오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마필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가 됐다가 뒤로 좀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근성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경주였는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4착을 했습니다. 4착을 했으면 못한 거는 아닌데, 일단 이혁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블루피오라를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려고 했는데,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드리머 위즈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다들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능력이 좋아서 노려볼 만하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블루피오라 입장에서는 저는 블루피오라는 마필이 강한 마필이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지금 약해졌다라는 거죠, 블루피오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데뷔전에서 좀 성적을 냈었던 마이야 기수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마이야 기수가 주행 심사도 했고 연습 주행까지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야 기수가 뭐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7번마 블루피오라까지는 좀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 경주에 엉뚱한 선행을 갈 수 있는 게 이 8번마 스마일링 프린스인데, 글쎄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마 드리머 위즈의 압박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용비 챔프는 제가 이번 경기 추천은 안 할 건데, 아마 현장 상황은 좀 봐야 될 겁니다. 현장에서 이 마필의 만약에 상태가 좋아 보이면 아마 이 마필이 인기권의 마필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의 메리트는 좀 안고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용비 챔프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았을 경우에는 뭐 3복으로라도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강축에 있는 마필입니다. 강축에 저배당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느 정도 배당을 좀 노려볼 수도 있기는 한데, 현장 상황 체크가 아주 필수인 거고요. 저는 아마 저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번마 드리머 위즈와 5번마 마이티 스위트, 이 두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드리머 위즈, 5번마 마이티 스위트, 10번마 하남 엘도라도,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블루피오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 말 저 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봐서는 솔직히 단방승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2번마 벽송과 5번마 관악산조이, 이 두 마필이 직전에 같이 뛰었죠. 같이 뛰어서 3착,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같이 뛴 말이 이제 그냥 가라, 신한에이스 이런 마필인데,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5번마 관악산조이가 조금은 더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벽송은 비인기마였습니다. 비인기마 견제 없는 속에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좀 힘을 냈던 마필이죠. 자, 그리고 5번마 관악산조이는 완전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직전에 11번 게이트가 불리했었습니다. 불리한 게이트에서 뛰어나오면서 초반 힘한 배에 조금 실패를 하니까 막판에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악산조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거고, 직전 경주에 어쨌든 3착을 했고 착순권 안에 들어왔던 2번마 벽송이 이제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인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악산조이라는 마필이 좀 편안한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저는 버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편안한 선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악산조이를 보시면 10월 12일 1000m 경주에서 이제 입상을 한번 했던 마필입니다. 이때 4번 게이트였고,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벌기오그래미가 기습선행을 나갔죠. 그러면서 관악산조이가 같이 따라갔던 경주입니다. 물론 버티기에 성공했습니다. 버티기에 성공은 했는데 뒤에 온 마필들과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착차가 거의 없었는데 이때 경주거리가 1000m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경합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벌기오그램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보시면 물론 국산마 5군이지만 선행을 가도 안 되고 선행도 잘 못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그런 마필한테 어쨌든 착차는 없지만 졌다. 그리고 직전 경주 물론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었지만 벽송한테는 어쨌든 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관악산조이가 편안한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경합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관악산조이에 대한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관악산조이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느냐,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용암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보시면요,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자, 바닥권의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갖고 있는데 뒷심이 전혀 안 나오는 마필이죠. 그래서 능력 부진이 나와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재검 시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마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번마 용암사랑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면 관악산조이와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관악산조이도 전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만약에 용암사랑이 뒷심이 보강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도 전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강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치열한 승부를 하고 2번마 벽송이 그러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마필이 살아남고 벽송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경마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안 되겠지만 문정균 기수가 지금 499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승 달성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마필만 배팅하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현장에서 배팅을 결정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마필의 승부도 승부인데 제가 추천은 안 할 건데요. 10번마 두 손 으뜸, 완전 바닥권입니다. 세 번을 나와서 뭐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앞에도 나가봤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해봤고, 근데 다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2세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2세 마필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이 7번마 모대 나노입니다. 자, 투하나 핸드 서브에 잠합니다. 혈통적 기대치 갖고 있는 마필이고, 주행심사에서 뭐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 28조 하만식 조교사가 7번만 모대 나노하고 11번만 네기레 잼프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모데나 아너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로 봐서는 저는 7번 모데나 아너하고 10번만 두 손 으뜸이 조교로만 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이 저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예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두 마필은 추천은 할 건데, 이 경주를 좀 간단히 인기만선에서 끝난다라고 보신다면 압축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배당말을 놓고 좀 소액 분산 배팅도 좀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기만 2번마 벽송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기마에서 견제 없이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견제가 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용암사랑, 2번마 벽송, 5번마 관악산조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모데나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현장에서 10번마 두 손 으뜸의 상태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기본적으로 부진마고요. 또는 향후에 부진마로 빠질 가망성이 높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의 발전 기대치 높고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글쎄요, 걸음 보여준 마필들보다는 차라리 가능성 있는 2세 마필들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경주고요. 솔직히 전개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을 보면 뭐 앞선에 가기도 했다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했다가 그러면서 뭔가 한 발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남겼던 그런 마필들이 지금 다 나왔는데, 자, 일단은 직전 경주에서 이제 아쉽게 3착을 했었던 이 2번마 스플렌디드, 3번마 큐피드 K, 4번마 라운더 벨몬트, 이 세 마필이 아직까지는 2세마고 전적도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걸음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스플렌디드는요, 솔직히 출전할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근데 항상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이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인데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젠 포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 나왔기 때문에 게이트는 상당히 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이용호 기수가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고요. 자, 3번마 큐피드 K는 이 K 시리즈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마필들이 많죠. 그리고 유승환 기수와는 잘 어울리는 그런 시리즈들의 마필인데, 점점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쨌든 막판 뚝심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좀 스타트는 좀 안 됐죠. 스타트는 안 됐는데 막판 뒷심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거리가 좀 유리해진 마필이 3번마 큐피드 K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마 라운드 벨몬트는 이제 머스킨맨의 자마죠. 어쨌든 라운 시리즈의 마필이라는 거.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지만, 자, 직전 경주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편성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산마 육군에서 편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없었던 경주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조금은 더 쉬웠다. 근데 어쨌든 이 마필도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이클립스 블랙, 저는 이 마필이 글쎄요, 향후 행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마필이 이제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를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그때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참 특이한 데뷔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잠재력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9번마 이클립스 블랙의 잠재력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뭐냐면 앞뒤가 다 되는 마필. 그러니까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막판 따라가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약간 조교할 때 보면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은 있는데 주폭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니까 뒤에서 휘감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은 시시원 기수가 역시 잘 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번마 이클립스 블랙 이 마필의 가능성을 조금은 좀 높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개로 봐서는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2번마 스플렌디드가 오랜만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플렌디드, 9번마 이클립스 블랙, 4번마 라운더 벨먼트,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큐피드 K,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잡기 싸움에서 누가 힘한 배를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 이 3번마 테마 탄생이라든가 4번마 원더풀 파피, 그리고 10번마 거센강호,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나올 겁니다. 이 3번마 테마 탄생은 최근 들어서 순발력이 좀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막판 뒷심이 그렇게까지 검증은 안 돼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3번마 테마 탄생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안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에리카 신기수가 만약에 초반에 이 마필을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끌고 나와버리면 제일 불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원더풀 파피입니다. 왜냐하면 10번마 거센강호, 저는 이 마필이 능력상 한 수 위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고 3번마 테마 탄생이 치고 나가면 4번마 원더풀 파피가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야 기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치고 나와야죠. 근데 기본 순발력 자체는 원더풀 파피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지금 아쉬운 7착을 했는데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편성이 원체 강했고요.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역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뚝심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발력, 그러니까 선행만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뛰어봐야 알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10번마 거센강호는 당연히 선행을 가면 좋죠. 선행을 가면 더 좋은데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유승환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믿고 만약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선행을 가야 되고요. 안게이트 쪽에서 좀 발빠르게 마필들이 나오면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따라가는 전개만 해도 저는 막판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6번마 당대초월이 현장에서는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연속 입상을 하면서 막판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그 승군전을 1700m 갑자기 거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수도 코지 기수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철경 기수보다는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 봐서는 코지 기수의 기승이 더 좋기 때문에 1400m라는 데서는 어울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번마 테마 탄생과 4번마 원더풀 파피, 10번마 거센강호가 앞선을 확 끌고 나갈 때 이 당대초월이 선입권에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다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대초월이 잘못하면 안에 갇힐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전개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코지 기수의 특징이 뭐냐면 외곽으로 빼버립니다. 외곽으로 빼서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직선주로 해서 승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외곽으로 빼는 순간에 거리차가 확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좀 아쉬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은 마필이 당대초월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역시 8번마 드림카드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죠. 이 마필이 이제 휴양 복귀 전에 나왔을 때 이 마필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근성이 있는 마필, 그리고 1400m의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뭐 휴양 복귀 전 치고는 잘 뛰었죠. 근데 이게 3착을 하는 바람에 저는 현실 배터라고 그랬잖아요.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착순권 밖으로 밀려났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그 경주, 즉 그때 이 경주 12월 1일 경주에서 입상을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데 실력만 뽀록난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마가 될 텐데, 인기마가 되는 순간에 배당의 메리트는 떨어지겠지만 뭐 배당의 메리트를 떠나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을 추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8번마 드림카드를 조금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1번마 유수부쟁선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 아쉬움을 좀 달랠 경주인데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셌었죠. 그리고 초반이 상당히 빨랐던 편성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정말 물 흐르듯이 전개를 탔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외곽으로 좀 밀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11번만 유수부쟁선의 주행 스타일상 저는 외곽에 있는 게 결코 불리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의 자리만 딱 잡을 수 있으면 앞선의 마필들을 깨끗하게 보내놓고 바로 뒤에 붙여서 따라가 버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도 막판 뚝심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필의 상승세라는 게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그 상승세라는 게 꼭 순위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뭐 인기마들의 선정 구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인기마 중에 한 마필인 6번마 당대초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거센강호, 8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4번마 원더풀 파피,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유수부쟁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운 좀 편성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번 경주가 보시면 이 3번마 파이널고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1번 게이트에 있는 대승마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2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3번마 파이널고를 뺄 수는 없는데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 경주의 흐름입니다. 경주 흐름이 조금 느린 경주 흐름으로 간다면 파이널 고고의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빨라지고 앞선이 되게 빠른 전개가 돼버리면 파이널 고가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 1번마 대승마하고 6번마 세명다이아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면서 파이널고가 바로 붙이는 그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 3번마 파이널고의 전개가 유리하다. 왜? 1번마 대승마나 6번마 세명다이아는 둘 다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과연 선행에 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했을 때 경합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주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선행 자체를 5번마 에덴의 동쪽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이 제가 이거 이마필을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앞선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물론 착차는 좀 있었지만 그때 스마트 뮤직, 모데너 조크 이런 마필과 싸웠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태훈 기수가 마음 먹고 선행을 가버리면 1번마 대승마나 6번마 세명다이아보다 앞에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면 경주의 흐름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 5번마 에덴의 동쪽도 도망가기 위해서 최선의 승부를 할 거고 1번마 대승마나 6번마 세명다이아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앞전의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경주의 흐름은 빨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과연 5번마 에덴의 동쪽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고 이런 전개가 나오면 앞선이 우르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게 파이널 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마필보다는요 오히려 4번마 탐라체 강자 뭐 이제는 좀 잊혀져 가는 마필이 됐죠. 잊혀져 가는 마필이 됐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고 2kg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시는데 직전 경주가 레이팅 35 꽉 찬 상태에서 점핑이었죠. 그래서 부담 주장이 낮았던 겁니다. 원래 이 마필은 57을 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54가 됐는데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라체 강자는 솔직히 저는 자력 입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력 입상은 어려운데 어떤 경우가 되느냐, 앞선의 마필이 다 무너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1200m에 이런 승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배당의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4번마 탐라체 강자도 막판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성현 기수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5번마 에덴의 동쪽이 선행을 가고 1번마 대승마나 세명다이아가 쫓아가다가 제풀에 꺾이는 상황. 그렇게 됐을 경우 5번마 에덴의 동쪽이 버티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4번마 탐라체 강자나 3번마 파이널 고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그냥 축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라오니클리스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가장 좋다. 물론 이 마필이 전적이 짧은 마필입니다. 전적이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마필은 지금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죠. 직전에 파이널고를 또 이겼던 마필입니다. 뭐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데뷔전에서는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는데 그 다음번 경주 그냥 선행 가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는 리얼딜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라온 이클립스가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전개를 주도할 마필이고 이 마필이 앞선을 가지는 않겠지만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5번마 에덴의 동쪽이 선행을 가고 1번마 대승마와 6번마 세명다이아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때 9번마 라온 이클립스가 조금 빨리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두 마필의 승부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럼 5번이 버티기냐 아니냐. 그리고 9번이 3, 4코너 이후에 빠르게 좀 앞선의 마필을 잡았을 때 따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탐라체 강자나 3번마 파이널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파이널고는 배당의 메리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마 탐라체 강자가 조금은 재미있는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라온 이클립스, 5번마 에덴의 동쪽, 4번마 탐라체 강자,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파이널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의 1800m다. 그럼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이제 웬만하면 부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나중에 결과는 나옵니다. 뭐 1, 2, 3등 순위는 가려지겠죠. 순위는 가려지는데 사전 예상 또는 사전에 이 어떤 마필을 내가 배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편성이면 이 마필이 올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마필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마필도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진마 편성에 장거리가 딱 걸리게 되면요, 예상 외의 승부, 예상 외의 전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경주는 배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믿는 마필이 있다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저는 6번마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자, 지롤라모의 자마인데 기본적으로 장거리 혈통입니다. 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에 3착을 하고 승군을 했기 때문에 원래 3착으로 승군한 마필들이 이 승군전에서 바로 입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산마 6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해요. 편성이 약하고 이 엘도라도 흥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800m 따라가는 전개인데 좀 앞선에 붙여 따라갈 가망이 높고요. 그러면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도 있다. 형군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 1800을 직전 경기에 뛰어봤던 이 3번마 샤프 선샤인. 자, 이 마필이 지금 21번을 나와서 준우승 1번,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름이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 샤프 선샤인을 가만히 보시면요, 항상 착수권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마필입니다. 4등, 5등, 6등. 근데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 초반이 너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막판 한 발 아쉬움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또 되겠지. 왜? 이 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배당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추임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면서 샤프 선샤인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 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무너질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선이 빠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샤프 선샤인 입장에선 지금까지의 경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편성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1800m 뒷심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솔직히 직전 경주의 모습 정도만 보일 수 있으면 저는 샤프 선샤인이 입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매번 취입 타이밍이 늦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에 자 2번마 스피드카라 아마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겠죠. 왜?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거기에 2km의 감량 이점 상대는 해볼 만한 편성 그리고 2번 게이트의 2점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1700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는 되게 안 됐습니다. 근데 원체 약했던 경주 거기에 막판 탄력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제 조제로 기수 이번엔 임다빈 기수 조제로 기수가 오늘 기승 정지죠. 이제 내일은 출전을 하는데 뭐 최근에 조제로 기수 기승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카라가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번마 바주카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주카보이가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 국산마 5구는 좀 쉽게 벗어나리라고 생각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이 마필이 이제 한물 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약편성에 걸리면 이 마필은 언제든 승부가 된다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800m도 저는 소화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편성이라면 좀 해볼만 하죠.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약해진 편성에서 어느 마필이 어떤 전개를 타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면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한테도 눈길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엘도라도 흥부, 3번마 샤프 선샤인, 2번마 스피드카라,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바주카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할 때 하루에 많게는 한 서너 경주, 적게는 한 경주 정도, 이 경주는 배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서울 8경주가 그렇습니다. 일단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마필은 엄청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약점들을 좀 갖고 있죠. 약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약점을 해칭할 수 있는 마필을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필이 입상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왜 배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좀 능력상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 풍부한 마필이 두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마필이 1번마 리얼딜, 그리고 6번마 용암세상입니다. 저는 이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 정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8번마 도끼 드래곤이 전에의 컨디션 정도라면 무시 못하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영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 경주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아예 스타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김영근 기수가 스타트를 못 끄는 건지, 마필 상태를 좀 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만약에 이 도끼 드래곤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선행을 끊고 나가겠죠. 그러면 경주는 막 오리무중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능력상 앞서 있는 이 1번마 리얼딜과 6번마 용암세상의 단방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리얼딜은 지금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국산마 50과 국산마 4구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에 6번마 용암세상은 지금 3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 복귀 전이죠. 그러니까 능력상 앞서 있는 두 마필이, 이 리얼딜은 선행을 가는 마필, 용암세상은 따라가는 전개라는 마필. 그러니까 전개상으로도 상당히 딱 맞는데 이런 약점을 안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마필을 봐줘야 되는데,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도끼 드래곤 정도인데, 이 마필은 현장한테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외곽에는 실버마 라운더 판타도 선행을 가면 버틸 수는 있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주가 막 빠바방 뒤에서 우당탕퉁탕 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엉뚱한 마필들, 전혀 안 될 것 같은 마필들이 추입으로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딱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이 어렵다. 그런데 현장에서 1번하고 6번의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 그럼 저는 단방입니다. 근데 1번과 6번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도 않고 배당의 메리트도 없다. 이러면 당연히 배팅 안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배팅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5마필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5마필은 압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마필이 충마냐, 그리고 어느 마필이 복승식 입상 확률이 높냐를 따질 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좁힐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사를 할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환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압축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충마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인기마 선정구도인데 충마 부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인기 가능성이 있는 마필, 인기마를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의 승부거든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2번마 골드시대, 4번마 한강 퍼펙트, 6번마 제타마스터, 8번마 프린스테인, 10번마 실버레인, 이렇게 5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연찮게 다 짝수 번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마필 중에서 어느 마필이 충마고 어느 마필을 제외를 해야 되느냐. 4마필 정도로만 만들어야 배팅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2번마 골드시대, 뭐 최근 상승세도 좋기는 하지만 57이라는 부담 중량, 거기에 아직은 그래도 좀 믿기 어려운 김태훈 기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름값으로 봤을 때 좀 약한 거 아니냐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1600에 안게이트 선행, 그러면 전개상 놓칠 수가 없는 마필이죠.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놓칠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한강 퍼펙트, 이게 전적은요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보시면 브리더스컵, 농협회장배, 여기서 지금 고배를 마셨는데 이게 그냥 고배를 마신 게 아니고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상대가 강해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퍼펙트 자체가 약해서 진 게 아니고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상대들이라는 게 다 대상경주에 나가는 대상경주급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주는 일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2세라는 단점은 있죠.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다. 하지만 강한 상대와 많이 싸워봤던 마필이고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퍼펙트는 무시를 못하죠. 자, 6번마 제타마스터, 최근 상승세가 좋은 마필입니다. 자기 걸음은 늘 해주는 마필이고 스타트는 조금 아쉽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스타트가 조금은 불안한데 막판 탄력,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프린스데이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상규 기수를 태운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그러니까 1600m까지는 저는 통할 수 있는 걸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레스데이의 자마인데 아무래도 단거리에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자마들이 많거든요. 근데 1600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 근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죠. 자, 여기에 10번마 실버레인은 어쨌든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우승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2번의 모습이 역시 농협회장배 브리더스컵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퍼펙트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금방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죠. 이제 그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앞선에 나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1600입니다. 1600의 외곽 게이트 그리고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경주에 이 5마필 중에서 어느 걸 제외하려고 하느냐, 6번마 제타마스터입니다. 아마 당일 연장에서는 인기 한 2, 3위 정도는 할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제타마스터를 여기서 제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마필이 싸웠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은 2번 마 골드 시대는 일단 전개가 유리하다라는 거, 4번 마 한강 퍼펙트나 10번 마 실버레인은 싸웠던 편성이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8번 마 프린스데이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다라는 거, 이건데 6번 마 제타 마스터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그 마필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진짜로 강한 마필이라면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담 중량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인기마긴 하지만 저는 제타 마스터가 전개로 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1600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만약에 안 돼 버리면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흐름이 엄청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한강 퍼펙트, 2번마 골드시대, 10번마 실버레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프린스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역시 1600m 전체 L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4번마 장비대운, 뭐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도 안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도 좋았고, 직전 경주에 그 상승세가 좀 꺾였지만 승군전에서 뭐 베스트토로 스파르타한테 진 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뭐 못 싸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근성까지도 갖고 있고요. 1600m 경주라면 유리한 전개죠. 저도 믿습니다. 4번마 장비대운이 편성 자체가 장비대운의 입장에서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비대운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상대마로는 이 5번마 핑크윈드. 자, 일단 이현종 기수가 아마 내년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현종 기수, 저는 이현종 기수가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기승술은 분명히 있는 기수인데,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면서 자기 능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핑크윈드가 지금 그 계속해서 좀 3착에 아쉬움이 있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승군전이기는 한데 편성은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이 마필이 원래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연속해서 3착을 했다라는 건 뭔가 근성 부족이 아니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요, 탱탱볼과 거의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전 경주도 거의 착차 없죠. 입착을 한 마필이라 거의 착차 없이 아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핑크윈드라는 마필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하면서 막판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장비대운이 앞선에 가고 5번마 핑크윈드가 선의권 딱 붙여서만 갈 수 있으면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고요. 여기에 지금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0번마 지모션 정도가 있는데, 지모션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순발력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위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또 중간에 좀 많이 쉬었죠.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약하고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움을 느끼는 마필이죠. 물론 이번 경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물론 편성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지모션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이긴 하지만, 저는 1600의 외곽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앞을 나가려면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모션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4번마 장비대운이나 5번마 핑크윈드가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필과 거의 동률선상에서 뛰는 마필들은 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기습적으로 이 앞에 나가는 마필이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일단 뒤에서 기습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 6번마 드림플레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좀 부진의 늪에 빠졌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7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입권 붙인 이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6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조제로 기수가 억지로 끌고 올라왔죠.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크게 인기를 누리지는 못할 텐데, 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배로 올라온 마필이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지금 보는 이유는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4번마 장비대운이나 5번마 핑크윈드 이외에는 무너질 가망이 높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이다가 앞에 갈 수 있는 게 이 7번마 스타체인저나 아까 말씀드렸던 10번마 지모션이나 또는 조금 빨리 서두른다면 8번마 토로이망치 정도가 되는데, 이 마필들이 다 동일선상에서 뛸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렵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이 6번마 드림플레이고요. 그럼 기습적으로 앞에 설 수 있는 마필이 뭐냐? 물론 보여진 모습으로는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근데 게이트 H점으로 앞에 설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킹다이아입니다. 물론 최근의 스타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다른 마필들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데 1600에 1번 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가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난 선행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이 킹다이아의 순발력 갖고도 충분히 이 1600이라는 경주 거리기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힘 조절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 내빼야 됩니다.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힘 조절한다고 중간에 뭐 늦춰버리고 뭐 이러면요, 다 넘어갑니다. 왜? 그만큼 앞선이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상범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뭐 그 확률은 높지 않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입상하면 배당이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장비대운, 5번마 핑크윈드, 6번마 드림플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킹다이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마 예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번을 도출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마필이 뭐 전개도 좋고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뭐 입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마필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볼 게 없다 보니까 이 마필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이 어떤 능력이나 이게 전개가 처음부터 이게 좋아 보였다 뭐 이게 아니고, 마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안 되는 말을 다 지워 보니까 이 마필뿐이 안 남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배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이 능력도 되고 전개도 이렇게 탈 수 있어서 유리하게 탈 수 있다, 이런 마필들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마필을 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물론 뭐 경마를 공부하실 수는 없죠. 뭐 취미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처음에 딱 눈에 확 띄는 마필, 이런 마필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병만만 찾으려고 하시면 경마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기마를 찾았는데 그 인기마, 그리고 이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어떤 약점이 있더라. 그런데 이거를 앞설 수 있는 복병마가 있다. 그러면 그건 타이밍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나는 이 경마책을 딱 펴놓고 복병만 찾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에 어려웠을 경우에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마필이 없다면 그냥 저 배당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필이 있다면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되고 그게 매경주 배당을 노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답이 없죠. 뭐 경마만 잘 터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시면요. 제가 뭐 늘 강조하지만 한 60, 70%는 거의 인기만 경주입니다. 그리고 한 20, 30%가 중배당 정도 나오는 경주, 뭐 한 10%가 빠바방 터지는 경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11경주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이번 경주가 후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 딱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이 별로다 보니까 그냥 이 마필은 들어올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만 매직 임팩트거든요. 자,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만 주구장창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보시면 편성이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약한 편성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계속 준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정말 강한 마필인지 이 마필이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운도 여러 번이 겹치면 실력입니다. 7번을 나와서 어쨌든 복승에 5번 들어왔다. 2차 간에 5번 들어왔다. 이거는 무시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강한 임팩트가 있다. 이러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역시 5번만 매직 임팩트를 중심으로 예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5번만 매직 임팩트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 선행을 간다면 따라오는 전개를 할 수 있는 4번마 핵다이아나 10번마 사탕소녀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1700에서는요.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 4번마 핵다이아도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10번마 사탕소녀도 어느 정도의 뭐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5번마 매직 임팩트가 만약에 선행을 가는 순간이 나오면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이번 경주의 인기권의 마필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마필이라는 걸 정정희 기수도 알기 때문에 힘한배를 합니다. 이 힘한배를 한다는 뜻은 페이스를 느리게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넘어가는 마필이 없다라고 자신을 할 때 이래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일단 뭐 가장 좋은 건 10번마 사탕소녀 이 마필이 뭐 데뷔전에서 갑자기 막판 바람 불면서 인기 1위까지 올라갔는데 졸전 펼쳤죠. 직전 경주에선 상대 엄청 약해지면서 당연히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우승을 했다라는 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탕소녀가 외곽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붙이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4번마 핵다이아는 데뷔전에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마였는데 졸전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편성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 선행강 편성이었죠. 그러니까 핵다이아 입장에서는 따라갈 시간이 없었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만약에 매직 임팩트가 선행을 가서 힘한배를 하면 전체로 경주의 흐름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핵다이아 입장에서는 올라올 시간이 나오는 거죠.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입니다. 매직 임팩트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막 막강하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막 막강하고 이런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가서 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 마필보다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만약에 쭉 뻗어버리면 5번만 매직 임팩트가 빠르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주의 흐름은 되게 빨라집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6번마 브라이트 위너나 7번마 천행챗 뭐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굿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굿파이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아니면 돕니다. 선행 가서 버티느냐 아니면 선행도 못 가고 그냥
외곽만 삥삥 돌다 끝나느냐 이건데, 이마필이 최근의 행보를 보시면 계속 바닥권이죠. 앞선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을 갔을 때는 자기 걸음을 내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팅 34입니다. 근데 그 혼합 4군에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핑입니다. 지금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국산마 5군 마필이 혼합 4군에 점핑 출전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52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외곽입니다. 1700m 최외곽에서 선행을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임다빈 기수가 가벼워진 등짐으로 한번 기습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굿파이터가 선행을 가서 경주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가 버리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매직 임팩트가 언제 잡느냐죠. 그리고 만약에 매직 임팩트가 이런 전개가 나와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매직 임팩트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핵다이아나 사탕소녀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안게이트에 있는 1번 호명퀸도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명퀸은 약간 좀 기복이죠. 어떤 기복이냐 하면 앞선을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가는 경우에는 갇혀버립니다. 그 점이 아쉬운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5kg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5번만 매직 임팩트가 전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매직 임팩트, 10번마 사탕소녀, 4번마 핵다이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굿파이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날 12경주, 참 특이한 경우죠.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마필의 전개 능력만 갖고 딱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1번만 펀크레이지는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점핑 출전이고 상대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자, 2번만 써니로드,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막판까지 끈끈하게 근성으로 버티는 마필이지만 승군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3번마 블루레몬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마 스피드원. 최근에 이제 2등급에 올라와서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상대를 보시면 음파사랑 지구라트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으면 이마필들도 다 인기마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원이 못 뛰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스피드원도 이제 앞선을 가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CC1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마 럭셔리 캡틴은 직전 경주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깜짝 준우승을 했는데 편성은 엄청 약했습니다. 자, 6번마 한강파워,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 편성에서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고 근성도 있는, 그리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원체 마체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주폭도 아주 시원시원한 마필입니다. 자, 7번마 스포블레이드는 글쎄요, 약편성이라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편성에서는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8번마 청상용웅이 최근에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상대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되게 강해졌습니다. 자, 9번마 이다나우는 지금 31주 만에 나오는 휴양 복귀 전의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버틸 거름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인데 휴양 이후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성도 갖고 있고,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2등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아졌고요. 자, 10번 마 글라디우스,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이고요. 11번 마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정말로 뭐 앞을 가도 버티는 마필이고요. 출발이 안 돼도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한 근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6번마 한강파워, 10번마 글라디우스, 11번마 자이언트 스텝 이 세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3번마 블루레몬입니다. 자,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근성은 분명히 좋은 마필이고, 이제 앞선에도 좀 붙여뛰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제 계속 승군을 하면서 이 마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체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최상위군에서 경합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계속 지금 이 대상경주에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경주에만 뛰다 보니까 이 마필이 정말 어떤 능력이냐가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늠이 안 되고, 특별 경주에서는 이제 우승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마필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일반 경주에서 또 힘을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레몬이라는 마필은, 글쎄요, 저는 이제 2등급의 중하 편성이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강자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편성에서는 만만치 않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고 여기서 블루레몬이 우승하고 1등급으로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블루레몬이 물론 글라디우스라는 마필을 이겨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이라면 저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번마 블루레몬이 이번 경기에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 마필을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앞선에서 전개를 해볼 수 있는 4번마 스피드원의 가능성을 좀 더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글라디우스, 6번마 한강파워, 11번마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스피드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